있고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될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봐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V스토리 들어와서 뭐 어떻게 이동하고 뭐 이런 부분들 주로 얘기를 많이 좀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그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 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 설정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그래서 권한 설정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 채팅방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도움 필요하실 때 그런 거 연락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어떤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별도로 송부하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참여하셔서 거기 이제 들어가셔서 내용 보시고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게 금방 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뭐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사실은 어, 접속 이 교수님들 강좌 목록하고 이런 게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이제 진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수님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크린을 지금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스크린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친 데 보면 플러스 표시 있죠? 그 플러스 표시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내용을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러스 포인트를 하시면요. 저도 이제 플러스를 누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버벨라에는 그 등급이 권한 설정이 전체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 아래쪽에서 보면 멤버에서부터 리더, 마더레이터, 아이고 오타가 좀 났네요. 그다음에 어드민, 그다음에 오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등급은 일단 전부 다 멤버로 다 지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거를 저희가 수업 상황마다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요청해 주시면 변경해 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좀 그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에 빨리빨리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그 시간이나 이런 게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드민 계정으로 교수님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미리 계정 가입 정보를 알려주신 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어드민으로 롤을 지금 다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음. 그래서 어드민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학생 등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 버벨라의 이제 위계 구조하고 그걸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어드민 계정을 갖고 계시면 이거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어드민 계정에서 이제 한번 잘못 이거를 조정을 하시게 되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그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계정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관련해서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기본적인 기능이 됩니다. 화면 공유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건
제 PC 화면을 교수님들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거를 그냥 직접 탑재해서 올리시게 되면 용량 제한도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면 공유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좀 어, 그 탑재할 수 있는 파일 용량이 30메가로 되어 있는데 30메가까지가 그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용량이 큰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프로그램 시연 같은 걸 하실 경우에는 프로그램 뭐 시뮬레이션 뭐 몇백 메가짜리를 또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탑재해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화면 공유를 하실 경우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이게 1번 스크린인가 뭐 그 스크린만 지금 화면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모니터를 하나 쓰시는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이 버벨라나 V스토리를 같이 띄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화면에 그게 계속 무한반복하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잠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제가 걱정하는 건지.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모니터 옆에 있던 제 버벨라 화면 하나를 지금 옆에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듀얼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탑재하는데 들어가는 뭐 분량이나 용량 같은 거 고민 안 하시고 현재의 그 화면을 그대로 공유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웹캠은 이제 자신의 웹캠을 공유하는 거고요. 웹보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은 웹보드입니다. 이 웹보드 위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웹 사용자의 이제 캠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그다음에 웹보드에 이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PDF 파일 등을 탑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파일을 탑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의 그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극복하시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링크를 걸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줌으로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이 활용하셔서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구글에 보면 구글 뭐 프레젠테이션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를 할 경우에는 이제 뭐 광고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건 이제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다음번 워크숍 때 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이미지 보드는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지금 교수님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이 판은 웹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 보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석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좌석 변경 잠시만요. 이 좌석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앉아 계신 위치에서 좌석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강의실만 하더라도 그 좌석이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좌석 변경을 하면 학생들 막 수업하다가 좌석 막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그걸 잘 모르고 그 권한을 다 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을 그렇게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권한을 좀 빼서 지금 진행하는 식으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일단 현재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다음에 그 회의실 좌석 변경. 이 회의실 좌석이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의 좌석 변경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 1차 워크숍 때 저희가 그 뭐 컴퓨터실, 대강당, 소강당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공간마다 좌석 배치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좌석 배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좌석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거를 그런 걸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우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 요거를. 네. 예를 들어 지금 강의동, 지금 와 계신 곳이 강의동이거든요. 강의동의 경우에, 강의동에서 member들은 화면 공유 가능하고 웹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능들은 지금 사용할 수 없게 해놨고요. 리더는, 좌석 변경, 이거 못하게 돼 있는데, 예, 저기 뭐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기능이 있고, 근데 마더레이터는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생각에는 교수님들을 마더레이터로 해놓고 학생들은 멤버로만 해놓고 만약에 그 학생이 발표를 해야 되거나 뭐 특별히 이거 파일을 올려야 되면 리더 권한을 주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하실 수 있도록 어드민 계정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조금 바뀌어서 어드민 계정이 이제 잘못 건드리면 이게 굉장히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다시 마더레이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은 리더가 아니고 일반 멤버라 하더라도 웹캠이나 혹은 화면 공유 같은 거가 필요하면 이 화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교수님께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게 그렇게 돼야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도 조금 보호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이 좀 조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한 설정에 대한 그 기능은 이제 계속 여기다 놔둔 이유가 이게 이 버벨라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교수님들께서 이제 시스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권한 설정 기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 이 어, 앱, barbella.com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처럼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V스토리, 뭐 버벨라 오픈 캠퍼스, 아일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계정을 갖고 있는 버벨라 애플리케이션들의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는 V스토리를 쓰고 있으니까 이 V스토리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제가 V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V스토리를 들어가면 저는 사실은 현재 오너 자격입니다. 그러면 어, 현재 접속 기록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유저들 로그인 로그아웃 현황 같은 것들을 방마다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필 부분을 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이메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성함들, 뭐 타이틀, 팀 아이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버벨라가 지금 현재 V스토리 자체만 따지면 그 가입 인원이 아마 한 천 몇 명, 2,226명이네요. 이 2,226명이 2,226명이네요. 2,226명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말을 하는데 지금 이건 내가 5% 품질이 이게 문제가 크네. 문제가 크다기보다도 전혀 안 들려주네. 네, 잠시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좀 다른 분 꺼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제가 일부러 말을 안 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220 몇 명의 유저들이 있는데 저희가
교수님들은 AT 그룹이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T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아이디가 결국엔 어떤 팀인지가 보여지는 거고, 팀 아이디가 뭐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처음에 로그인 하셨을 때 이제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이 그 같은 그 팀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전남대 캠퍼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게 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민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오너, 어드민, 마더레이터, 리더, 그다음에 멤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지금 어드민 권한을 드리게 되면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전남대학교 AT그룹이고 롤이 교수님들한테는 지금 뭐 그 어드민으로 일단 올렸었는데 다시 마더레이터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오픈 채팅방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요것도 파일을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클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안내할 내용이 있거나 뭐 새롭게 내용이 탑재되거나 이제 이러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지금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공간마다 그 공간에 있는 권한 설정을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대체로 마더레이터 권한을 갖고 계시면 뭐 웬만해서는 다 그냥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더레이터 권한을 드리는 걸로 하고, 학생들은 멤버라 하더라도 그냥 멤버 권한을 갖고 그 웹캡이나 아니면 화면 공유를 이용하면 이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멤버를 쓰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요청하시게 되면 제가 저희가 리더로 이제 권한 설정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팀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 그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그 학생들이 접근해서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안내를 해드릴 내용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강의동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강의동 전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제가 지금 포인팅 하고 있는 요 위치가 엔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로 들어오시면 현재 공간이 꽤 넓지요. 근데 이 공간은 지금 최대로 늘려놓은 겁니다. 작게는 한 요 정도까지도 작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현재 최대로 늘려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요와 같이 지금 뭐 회의실 요건 좀 작은 회의실 전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그 저희 위치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동의 1-1, 1-2, 2-1, 뭐 2-2.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수님들께서 그 어떤 강의실을 쓰는 게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알고 있다가 뭐 만약에 어느 강의실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도움을 드리거나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학생들한테도 어디가 필요하다, 어디로 와라 이제 이런 걸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동시간대에 쓰시는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표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탑뷰입니다. 이제 상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런 구조이다. 이 스터디룸은 어떤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거기 가서 뭐 논의를 하거나 별도로 여길 써도 돼요 뭐 이런 퍼미션 같은 거 없이 언제든지 가서 자기들끼리 뭐 협업하거나 내지는 수업 중에 교수님들께서 그 뭐 조별 활동 잠깐 나갔다 해서 와라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여기는 전체 스터디룸으로 스터디룸이라는 뭐 명칭 같은 것도 올려놓으려고 그러고요. 그 강의실에 대한 정보를 그 수업 시간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사실 이 강의동 곳곳에 제가 지금 포인팅하고 있는 곳에 크게 이미지를 그
배너처럼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간표 개념으로 이제 몰려놓고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실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 같이 이동해보고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할 건데요. 컴퓨터실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번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건 이제 권고사항이지만 교수님들께서 이제 수업 특징이나 또 혹은 한번 이런 해보시고 싶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뭐 컴퓨터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권장 수용 인원이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40명 넘으면 안 되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충 한 40명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게 그래도 뭐 보기도 좋고 괜찮다 이런 거고요. 뭐 100몇 명 들어가는 거는 물론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 각 방마다 커패시티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는 스피커, 그 보이스 채팅 기능 같은 것도 달라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40명 정도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면 제 생각엔 웬만한 수업은 다 커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컴퓨터실을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방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퓨터실이라는 건 그냥 편의상 제가 컴퓨터실로 부르고 실제로 컴퓨터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는 그냥 일반 교실처럼 컴퓨터 없는 좌석 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은 저희가 한번 전체 오리엔테이션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기능 설명 이런 것들을 해서 한 특정 주를 정한 다음에 뭐 한 3회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매 수업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대강당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때는 한 920명, 뭐 최대 좌석 수는 뭐 864명 그런데 대충 한 뭐 1000명까지도 수용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고요. 소강당은 원래 명칭은 버벨라에서 사용하는 원래 명칭은 컨퍼런스 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냥 소강당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최대 좌석수 126명이고 보통 대형 교양 강의 정도가 아마 소강당에서 쓰시기에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여러 뭐 개인 테이블, 2인 테이블, 원형 테이블 뭐 이런 것들도 좀 변형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다채롭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 1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에 20명 정도 있으면 굉장히 헝한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강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 20명 내외 정도 거기에 쓰시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동 사용하는 것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뭐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활동은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수님들께서 어떤 정도 공간이 필요하신지 뭐 어떤 수업에서 뭘 이렇게 하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저하고 지금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인 임태영 교수하고 이제 두 명이 방을 좀 나눠 가지고 거기서 교수님들하고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이 어떻고 어떤 공간을 쓰고 싶고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지금 보면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이제 두 분 정도가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때 잠깐 일어났다 앉았다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제 생각에 조작, 뭐 키 조작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옆에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탁 눌러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제 그 고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옆에나 뭐,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막 이렇게 위도 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을 보고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되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옆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저기, 뭐야, 이렇게 보면 아주 이상하게 지금 제 고개가 꺾여 있는 게 아마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아주 목이 막 180도 360도 돌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요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 이렇게 서로 토의하거나 논의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가급적이면 한글로 이름 변경하는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저희가 뭐 명단이나 넘어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써져 있게 되면 그 표현이 명칭 부르기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약간의 이제 이름표 개념으로 이름, 그 다음에 밑에는 학과 소속이 나오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수님들 저희 분임 토의 하기 전에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거, 아까 그러니까 자료는 이거는 수업이, 그러니까 오늘 워크숍 끝나고 나면 이현진 연구원님께 이야기 드려서 전체 티칭랩 지금 그 교수님들께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클릭하시면 두 가지 오픈 채팅방 가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구글 클래스룸을 열어놨습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은 교수님들께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포탈에 가시면 포탈,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밑에 가면 거기에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데 가셔서 본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학교 이메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글 클래스룸은. 그래서 거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뭐 내지는 교육 과정이나 앞으로 어떤 거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탑재를 하고요. 이렇게 동영상 촬영한 것도 거기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되고 있는 내용들은 현재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그 오픈 채팅방 가입을 해주시고, 여기 교수님들만 들어가는 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도 역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을 나가서 이제 여기 계속 움직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을 나가서 밖에 나가시면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저나 네, 네, 여기 임태영 교수, 이제 연구교수님 와 계신데요. 네, 같이 해서 전화 이렇게 방을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쫓아오셔가지고 방으로 오시면 되는데, 소회실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 24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대충 한 12명, 12명이어서 소회실로 가지 말고,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영 교수께서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그냥 쭉 직진을 하시면 섹션 2에 가면 또 요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쪽에서 논의를 하실 텐데, 뭐 궁금한 거 거기서 따로 또 얘기를 하시고요. 궁금한 것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강의 목적이나 어떤 방 쓰고 싶다, 어떤 방이 좀 적합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약간의 이제 교수님들 니드가 어떠신지, 어떤 궁금증, 어떤 활용 목적이 있으신지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니까요. 예, 그래서 좀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예, 임 교수님이 먼저 한번 가시죠. 네.
네, 잠시만요. 다른 교수님들 따라 나가 주세요. 따라 나가 주세요. 네. 앞쪽 분들은 남고 뒤쪽 분들이 나가시는 걸로 할까요? 뒤에 한 두 줄 앉아